네, 월요일 개장은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스탁솔루션 이슬이 대표,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 네.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인된 우리 시장입니다. 다행히 지금 현 선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긴 하거든요. 관전 포인트는 과연 반도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외국인의 매도가 확인될지 이제 리스크 관리할 때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관리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저는 이제 떨어질 때 뭔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히려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이제 상승으로 이어왔던 업종이 대표적으로 반도체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상 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있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뭐 AI 관련해서 이런 이제 수요까지 더해진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멀티플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만큼 많이 올랐으면 또 피로감이 따를 수밖에 없고 뭐 이에 따른 지금 단기적인 외국인들의 또 이제 매도 이탈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CPI라든지 PPI 이런 각종 물가 지표를 좀 보게 되면은 자꾸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뭐 상회하는 이런 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늦춰지게 되면서 뭐 환율 역시도 계속해서 좀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그런 외국인 수급 부재로 좀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GTC 관련 이슈도 있고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한 발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제 조정폭을 좀 감안해서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떨어질 때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랑 중장기를 확실히 구분해서 일단은 우리가 섹터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사실 이번 주에 너무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AI 섹터, AI 종목들을 막 살까 했더니 세론이 무서워서 또 손이 안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안 사자니 엔비디아의 저력이 믿을만 한데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뭐 좀 확인할 게 많은 구간은 맞는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라갔던 좀 덜 올랐던 종목군들, 덜 올랐던 섹터군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굳이 이번 주에 무리하게 사야 되나 그리고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조금 최근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매수했다가 오히려 이번 주에 큰 변동성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의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나는 이제 신규로 한번 진입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굳이 이번 주에 살 필요 없다. 좀 관망하시면서 좀 분위기 보고 아니면 오히려 만약에 매수를 꼭 해야겠다 하시면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아니면은 좀 뉴스와 개별 이슈에 좀 집중해보는 그러한 한 주가 좀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 주목할 이슈 잠시 후 집중적으로 주제 잡아서 다룰 텐데요. 일단은 그러한 빅 이슈를 앞두고 보수적으로 일단 이주호 본부장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슬이 대표는 이러한 많은 이벤트들 앞두고 우리 코스피 2,700선 다시 한번 재탈환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주는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일본 쪽에서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뭐 탈출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그리고 FMC도 앞두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내 증시에도 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박스권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길면 이제 이번 달까지도 조금
좀 계속해서 좀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슈 체크를 계속해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 이제 다음 이제 주도 섹터도 저는 또 AI 쪽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내가 단기 관점에서 전략을 가져가느냐,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비를 하느냐 이렇게 조금 차이를 두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수적인 관점이 있다 보니까 피해가자라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사람들이 주목하는 섹터가 요새 최근에 많이 오르는 뭐 조선 섹터, 뭐 전력기기 이쪽으로 상당히 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계속해서 좀 매력도를 더 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쉬어갈 만큼 쉬어가지 않았나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있고요. 보통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조선 쪽에 좀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뭐 조정도 많이 받았고 쉬어갔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조선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엔비디아라던가 반도체라던가 AI에 집중할 때 이때 또 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틈새 공략을 할 만한 전혀 섹터가 상관없는 아니냐. 곳으로. 예. 좀 오히려 관련 없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 그래서 그 과대 낙폭에 의한 오히려 되돌림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려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려볼 만한 섹터다, 매력적인 네. 구간이다라고 체크해봤습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약보 합권 출발 예상 중이고요. 코스닥은 강보 합권 출발 예상 올라섰어요. 중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가 현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지난주 금요일 매도에 짙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약보 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모두 상승 출발이 현재 구간에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분위기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3월 18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할 때쯤에 외국인의 1조가 넘는 거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6월 금리 인하 확률도 다시 줄어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정말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FOMC, BOJ, GTC 2024, 낸드프롬, 마이크론 실적 발표, 반도체와 AI 방향성에 다시 잡히는 한 주가 될 것이므로 일발장전 개장과 함께 또 전략 같이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빅위크의 첫 출발, 우리 모두 양시장은 상승 출발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는 0.48% 상승한 2,67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6% 오른 88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GTC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삼성전자는 오늘 0.55% 오른 72,700원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62,000원, 0.5% 상승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1위부터 6위까지 제 의상과 같게 모두 빨간불이 물들었는데요. 오늘 일단 코스피의 흐름 우호적입니다. 현대차 0.4%, 기아도 1% 넘는 상승 출발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흐름도 우호적이네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 대형주의 흐름도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떨지 바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 흐름으로 체크해 보시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오름세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시세가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0.97% 상승한 25만 9천 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0.17% 강보 합권인 60만 3천 원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반도체 대장 GTC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 출발했는데 중소형단의 흐름도 좋습니다. HPSP 0.19% 그리고 일단 리노공업은 오늘 차익 매물 출회하며 0.98% 하락 출발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1% 하락 출발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의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지수가 그래도 동시효과 때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3%가량으로 좀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상황도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대표님. 네, 우선은 이제 코스피 쪽에 현재 외국인은 여전히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기관들이 좀 많이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장 시작 이후에 상대적으로 뭐 코스닥보다는 이 코스피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섹터로 좀 이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뭐 HBM 관련주들의 어떤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이 좀 선별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고체 쪽도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리 쪽도 최근에 뭐 풍산,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뭐 하반기 때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된다면은 결국에 뭐 금값과 이 구리값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도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떤 그렇게 좀 약세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코스피 200 쪽을 좀 보게 되면은 또 풍산, SKC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LG생활건강 이런 화장품 쪽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있지만은 그동안 이제 소외되어 있었던 뭐 화장품 섹터라든지 이쪽 위주로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 화장품 산업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을 때 그동안 이제 못 갔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 충분히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CJ 대한통운 그리고 와모레지 여러 섹터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로템 뭐 이와 관련된 방산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 하반기까지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상황도 중계해 주시죠. 네, 일단 2차 전지 분위기가 좋고요. 네. 특히나 이제 SDI부터 시작해서 필에너지가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유리기판 쪽 지금 최근에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이 나오던 섹터군들 위주로 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은 지난주에 좀 쉬어갔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분위기가 좋았던 그리고 종목들이 끌고 가고 있지만 또 쉬어갔던 2차 전지 쪽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렇게 섹터군별로 되게 산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이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보다는 조금 지금 힘이 좋은 상황인데 이 기세가 오늘 또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오늘 또 뭐 코스닥 중에서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게 위메이드가 또 거의 5.6%, 6% 가까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코인 쪽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에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HLB 관련주들도 일제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조금 받쳐주는 게 아무래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굉장히 좀 선방해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가서 그럼 코스닥에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또 게임주가 올라오고 있고 네. 위메이드와 드래곤플라이가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두 가지 다른 모멘텀인데 드래곤플라이는 실적이 너무 좋아서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고요. 위메이드는 지난주 금요일 너무나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게임주 분위기 전환되는 거라고 봐도 좋습니까?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좀 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앞으로 이제 좀 속도를 낸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게임주들이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원인이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이었고요. 결국에 이제 게임 업종이 못 갔던 이유는 실적이 부진한 건 결국에 이제 신작 모멘텀이 그만큼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그 신작들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좀 대거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임 업종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역시도 최근에 뭐 나이트크로라는 신작을 좀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어떤 그런 이제 앞으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비트코인 시세 관련해서 이런 영향도 좀 받고 있겠지만은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틀간의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앞으로 또 반감기를 앞두고 현재와 같은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준다면은 이런 게임 관련 기업들도 이제 동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드래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5년 연속 계속해서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2023년 들어서부터 어느 정도 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부진한 기업들은 조금 거르셔야겠지만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꾸준히 어떠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게임주들은 오히려 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을 좀 보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이 4에서 3% 정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이번 주도 좀 강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네. 계속 살아있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조금 쉬었지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삼성 SDI-향 이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산업,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변동성이 크면서 단기간에 상승 나온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동안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쉬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삼성 SDI 발 호재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봤을 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많이 오른 종목군도 있습니다만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참고하셔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은 예.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저는 신규 접근도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와서 지금 또 다시 올라오는 키워드를 점검해보면 전선입니다. 네. AI 키워드로 반도체에서 랠리를 보이다가 사실 전력기기 쪽, 변압기 쪽으로 넘어왔는데 오늘은 특히나 전선이 강하고요. 그 전면에 일진 파워가 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주가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니까 네. 이렇게 시세가 바로 정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I 수혜, 전선 쪽으로 조금 무게가 옮겨진다라고 봐도 좋습니까? 근데 사실 이미 조금 옮겨지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뭐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이제 AI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산업이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 신경망 칩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전력기기 쪽도 AI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반도체업과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이런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못 잡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전력기기 쪽에도 좀 관심을 두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제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게 뭐 재룡전기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전력 인프라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LS 일렉트릭인데 사실 이 중에서 이제 밸류 부담이 가장 적은 쪽은 저는 LS 일렉트릭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기기 쪽에서 아직까지 이제 종목을 좀 못 잡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밸류 부담이 좀 적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전력기기 쪽도 오히려 고평가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밸류 부담이 적은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탑픽 종목은 이제 LS 일렉트릭 위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섹터가 좀 우크라이나 재건. 지난주 금요일에 좀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섹터들인데 사실 그마저도 금요일 윗골이 달면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매물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단 재임이 그쵸. 거의 확정시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사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이제 바닥권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앞으로 그런 국제 정세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워낙 이제 외부 이슈라던가 뉴스에 의해서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우크라 재건 종목군들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맞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해서 이제는 전쟁이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네.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 상태면은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차라리 좀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섹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던가 조금 뭐 똑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상승할 모멘텀이 조금 더 많이 있고 가능성이 높은 섹터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물론 많이 조정을 받았고 정말 이제는 악재 다 털고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실적이 좀 부족하긴 하죠. 네, 이쪽에. 실적도 좀 부족하고요. 사실 주가가 과거에 올랐을 때 보면요, 어떠한 뭐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급등락을 보였던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떠한 수주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외부 이슈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것들에 더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신규 지금 접근보다는 네. 이거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 주는 네. 정말 빅 위크입니다. 이벤트가 많은데 BOJ부터 FOMC, 엔비디아 두 분은 어디에 또 주목을 했는지 바로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죠. 이번 주 가장 집중할 키워드 두 분이 모두 다 엔비디아, GTC의 키워드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호주 관심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과 전통 또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관련 수혜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 왜 한미 반도체인 겁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기기도 이제 같이 봐야겠지만 이제 반도체 쪽도 당연히 네.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전 GTC 관련해서 뭐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AI 반도체 쪽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조금 조정폭이 크게 나온다면 그때부터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GTC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기대감을 노려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목표가와 손절가를 잘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떠한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뭐 FOMC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의 영향보다는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 투심이 굉장히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FOMC 결과보다는 뭐 엔비디아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런 지수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GTC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이 더해진다면은 한 발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차세대 이제 반도체도 또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 쪽도 더해지면서 앞으로 이제 AI 신기술을 또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관련해서 또 이제 디램 모듈을 절단하는 이런 이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AI 성장이 계속해서 되면서 이런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비 수요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 기업의 ROE라든지 뭐 이런 단기 순이익은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당분간은 올해까지 이제 HBM 관련해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디램의 어떤 낸드 가격도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뭔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어떤 그런 이제 너무 많이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현재 가격보다는 한 8만 원대 이하로
저가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짧게 이제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부근이 한 10만 원대까지만 우선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네요, 얘기가. 왜냐면은 GTC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8만 원 이하의 매수 포인트 그리고 기회를 줄까요? 와 기회도 일단 오기 힘들 것 같기도 네. 하고 차라리 한미반도체 말고 다른 쪽을 바라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좀 AI 쪽 관련해서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정말 많다라고 네.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밸류 부담이 사실 덜한 이제 업종을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뭔가 이런 GTC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좀 큰 수혜를 보고 싶다, 어떤 상승폭을 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직접적인 관련주인 좀 반도체가 맞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가격대가 너무 좀 많이 올라 있기 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은 조금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키워드는 맞고 GTC 기대감은 좋지만 너무 좀 단기적인 것보다 여유 있는 호흡으로 꾸준히 맞아요.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조 본부장과 함께 GTC 2024와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봐야 할 기업 어딘지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나왔는데 앞서 이제 LS 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이야기 나왔고 오늘 보니까 이제 EBS 투자증권 곧 LS 투자증권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직 주가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아직도 좀 상방이 잘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 리포트에 동의하고요. 사실 효성중공업이라던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의 이슈, 그다음에 미국 생산 거점에 대한 이슈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미국 생산 거점이 없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가장 좀 평가를 낮게 받아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못 올랐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배전반 사업이 저는 좀 메인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고 전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만약에 이번 GTC에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물론 변압기에 관련도 종목들도 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변압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배전반에 대한 이슈도 한번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어쨌든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받아서 분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신이라던가 뭐 전기 분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 배전반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올해 들어와서 효성중공업이라던가 HD 일렉트로닉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만약에 GTC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 지금 이러한 종목처럼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이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S 일렉트릭까지 들으면서 자 우리가 어딘가 이제 이번 주 빅 이벤트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주제 그 안에서 기업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